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어떤 범주에서 또는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런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은 뭐 예전에 모든 종교에서도 말했고 또 주역이나 어떤 이제 예전에 지인들이나 도인들이 남겨놓은 비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이 이제 기해년이었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기운이 원래 명년, 4월까지, 음력 4월까지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해년이 그 기운이 다 되려면 올해 음력 4월, 그러니까 5월쯤 되겠죠. 5월까지 그 기운 자체가 끝납니다. 근데 기해년이 어떤 해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 동양의학 사상이나 공부하다 보면 무기로 굽이치리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로, 그러니까 천간이 무가 들어가고 기가 들어갈 때 어떤 지구의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토죠. 토기운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격암리록을 보게 되면 수레인다사란 말이 있습니다. 수레인다사는 술과 그에 해당하는 해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무기하고, 그러니까 무기가 해당되는 해가 무술과 기해가 딱 닿는 거예요. 그래서 기해 때 어느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딱 짐작하고 있었는데, 딱 중국 무한폐렴이 딱 발발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무한폐렴이 그 중국 내에서 폐렴이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겁니다. 확대가 돼가지고 결국 인간을 청소하는, 인종 청소하는 어떤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족속들은 이때 반만년 동안 늘 거짓말하고 남의 약탈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보 때문에 중국 족속들은, 즉 황제족이죠. 황제족은 절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절멸 또는 멸절이라는 말도 하죠.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쓰는데 멸해서 완전 끊어진다는 말도 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정할 때 이런 제목을 하려고 했어요. 중국은 우리 남조선에 복속하지 않으면은 시도 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무시무시하지만 이때까지 제가 이제 40몇 회까지 계속 방송을 했고 그 제목만 봐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고 어디로 중국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눈에 그냥 보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이걸 40몇 회를 다 듣기는 힘들겠지만은 그 제목만 보면은 뭐 인터넷 보면 제목 볼 수 있으니까는 그 제목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고 그 중국이란 족속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목 보세요. 중국이 멸절할 때가 되어서 그런지 중국 무한폐렴 환자를 수용하는 병원 이름마저도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이 역시 천지 뜻은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자, 이것은 제가 우연히 조선일보 보겠어요. 조선일보가 조용헌인가? 그 사람의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 이름이, 그 주역에서 이름을 따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괴 이름이 21번째 괴인데, 그건 다음번에 넘기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괴는 굉장히 아주 흥할 수 있는 괴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안 좋지만은 그 흥할 수 있는 괴를 쓰는 건데 그게 오히려 나쁘게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것을 중국인들은 그걸 미리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화수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근문신고를 통해 가지고 저 근문신고 전적지울 이제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또 책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은 저희 선생님께서, 손원조 선생님께서 한 7년 전에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요새 구할 수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구하셨더라고요. 구하셨고, 저는 근데 이 책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이 책은 선생님이 이제 각 부서이나 서울이나 전주에 강의를 하실 때 항상 강의로 써가지고 이렇게 A4 용지로 한 원고지로, 원고 200자 원고지를 한 꽤 많이 그래가지고 쓰셔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 묶어놓은 책의 요약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말들은 다 빼고 그것만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보면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마음이 안 담겨져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 내용이기 때문에 저 이제 선생님 밑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선생님 마음을 그대로 이제 그 숨결을 느끼는 그런 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 책을 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사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책을 안 사고 차라리 책을 통해 가지고 책을 사면서 선생님한테 어떤 이제 그거 한 게 아니라 저는 선생님 직접 고마운 사례비도 이렇게 들고 했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한국어 기본학습 전적제. 그러니까 한번 전적문 한국어 기본학습은 이게 기본학습은 30강으로 이제 됐고 또 기본학습 2가 있는데 그건 순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15장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이제 한국어 완전학습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같이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미 전에 많은 공부를 하셨고,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도,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짜배기로 그냥 산다. 이 공부를 하면은 살 수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런 분을 오셨어요.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오신 분이 있는데 못 따라가요. 이 수업 진도도 못 따라가고 저보다 이제 한자로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 중고 책이니까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못 따라오시고 거기에 대해 일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분들이 또 뭐냐면 어떤 분이 또 왔는데 그 사람은 딱 보면 기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분이 이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굉장히 드물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는 분들 딱 봤을 때 이분이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을 때 제가 딱 보고 기가 막힌 것을 뚫어줍니다. 기가 막힌 것을 뚫어주면은 그러면 공부가 훨씬 더 잘 되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이 책이 만약에 구입할 수 있으면은 아마 도서관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책을 저 보고 싶으면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뭐 책이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근데 요 책은 품절이 돼가지고 뭘 하면 예전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지금 한 15만 원 주고 해야지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뭐 헌작방이나 이런 데서 할 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근데 그건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중국의 그 병원 이름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중국 무안에서 넘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응급병원 2개를 지었는데 그 병원을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만 나올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병원 이름을 주역이 괴에서 따왔으며 그 이름은 화신산 병원과 뇌신산 병원이라는 이름이었고 화래는 주역이 21번째 괴인 화래사업 괴에 나오며 이 선은 깨문다는 뜻이고 합은 합한다는 의미로 화는 번개 즉 불이고 뇌는 벼락 우레다. 괴의 전체 뜻을 풀어보면 번개와 우레가 전염병을 씹어서 깨물어주기를 바란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히려 그 장면은 거기에 수용된 환자들을 깨끗이 청소했기 때문에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사실 중국 짱깨들은 그 환자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된다. 지금은요, 화의 극기 시대, 여름이 최대한 그 극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불로 터트려버립니다. 터트려버려서 싹 정리해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떤 세균에 감염돼서 병이 들었을 때 이때는 불로써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몸 전체,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어떤 운동하는 몸에 열이 나지 않아서 그 열이 나쁜 세균을 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불이 몸 자체로, 불은 물 자체는 물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병균을 소독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얘가 이제 화신산과 뇌신산 병이라고 이름을 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름만 딱 보니까 중국 놈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예, 중국 애들은 굉장히 우리가 저기 무협지 아니야. 우리가 중국 영화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듯이 무슨파 무슨해가지고 많이 자기네끼리끼리 잘 놀아요. 끼리끼리 잘 노는데 화합이 잘 안 되죠. 보통 때는 화합이 잘 돼요. 화합이 잘 되는데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끼리끼리 놀죠. 그러니까 걔네는 어떤 인류애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정신이 없죠. 걔네들은 오직 현세 이익만 추구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현재 이득이 안 되는 것은 눈을 안 돌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현세 우리가 좀 애매하고 좀 다른 나라를 구축시키면서 살아갈까? 그래서 1대1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중국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상승에 무르녹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 계절이 오는,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 되는 해가 바로 경자년이에요. 그래서 이 기해년의 불이 완전 쓸어버리고 경자년에 완전 어떤 결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게 점세에는 이용옥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 이용옥, 옥을 이용한다. 그래서 병원을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요새 사람들 공안이 잡아가면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니까요. 감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는 말이다. 짱깨 공산당의 이 궤를 지정한 이유는 바로 감옥에 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나 나올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 아닌가 싶다. 자, 보세요. 이 위에는 이교예요. 이교. 이것은 진교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진방이라고 그래요. 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홍콩에 어떤 이제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중국이 분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고 하면 얘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목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중국이 그걸 시발점 해가지고 자기가 6월달인가 5월달인가 6월달 생겼죠. 그래가지고 딱 12월달에 터진 거예요. 그럼 터지면서 중국이 완전 멸절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 가서 그냥 가가지고 태극기 꼽으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쑥대밭, 거의 종자만 씨만 칠 수 있는 정도만 남을 거야 아마. 그 정도까지 되니까 참 불쌍한 족속들이고 그게 잘 업보죠. 업보. 자, 그리고 이 교회의 점세에는 이용옥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 감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 이거 아까 들어갈 것을 아까 다시 또 썼네요. 주요 64개 중 24번 책에 활해서함괴이며 서합이란 글자에서 말 자체가 듣도 보다 못한 말이지만 이 씹을 서, 입 다물 함자, 활해서함괴는 윗턱과 아래턱 사이에 물건이 껴있는 것을 씹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자, 서합이란 씹는 것을 말하는데 괴의 형태를 보면 상과 하의, 양면은 턱이고 음면은 이빨이니 이빨과 이빨 사이에 이 물질에서 씹는 것을 방해하는 상태이다. 방해를 씹어서 깨트려 버리면 상하가 합친다. 그걸 깨트려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괴는 리괴죠. 태양, 정강, 하괴, 진괴는 활동, 뇌동, 뇌성으로서 어느 것이나 활동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무한폐렴이 굉장히 활동력 있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 중국에서는 사람 많이 죽지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안 죽어요. 왜? 중농같이 그때 폐악질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이 병이란 것도 단지 물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신명계적으로 신이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왕성한 생활력과 적극성으로 장애물을 물리치고 나가면 자, if절이죠. if는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뭐 한다 면이에요. 이건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큰 성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장애물은 강의 양으로서 가볍게 생각하다는 뜻하지 않은 저항을 만나게 된다. 중도에서 머무는 타협이나 고시적인 수단을 쓰지 말고 전력을 기울여서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맞는 것이 그 우한의 그 병원이에요. 들어갈 수 땐 들어가지만 나올 수 없는 게 만들어오는 병원이었죠. 이교는 구세용도로 형벌을 시행해야 좋다는 계획이에 화를 방해한 것은 징벌을 가하는 것이 좋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그래서 병원을 지어도 그냥 감옥소 같은 수용소, 감옥소 같은 수용소를 져버린 거죠. 서합은 옥을 사용하면 이 옥이 뭐냐 감옥이죠. 이렇고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 계획이기도 하다. 자, 이런 어떤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의 천기 기운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겠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만약에 그 무한 폐렴이랄 그것이 전부 다가로 생각하고 거기에다 몰두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것이 우리한테 와 닿습니다. 와 닿는데 그것이 어떻게 올까? 어떤 모습으로 올까? 그것은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사람들의 말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올 겁니다. 그렇게 오면은 아마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어떤 급격한 변화가 옵니다. 급격한 변화가 올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을 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이야기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몸에 오장육부 기운이 잘 순환이 되면은 병균이 침을 못합니다. 그래서 막힌 길을 수시로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여기서 GDN으로 와라.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픈 사람 다 풀어주니까 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제 그대로 이제 옮기지는 않았는데 교주하려고 애쓴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교주? 야, 사람이 다 죽는데 무슨 교주를 합니까? 교주는 어떤 썰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야기, 자기가 어떤 사람을 모아가지고, 저는 이제 사람 모을 생각도 없고, 정말 피곤해요. 그냥 피곤하고, 그냥 사는 게 편하지. 그런데 저는 단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과연 누구이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은 자신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은 자기고, 자기가 어떻게 일어서느냐, 어떻게 영이 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지금 정치인들, 일반 사람들 진동수가 개 돼지 봐도 못해요. 못하는데 진동수가 높아야지 앞으로는 기운이 변할 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병이 와가지고 병으로 침투되는 사람들은 진동수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는 놈한테 먼저 치는 거잖아요. 왜요? 그 이유는 죽는 놈들은 굉장히 진동수가 낮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해. 습이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누에를 용으로 해가지고 천지만의 조화를 부리는 용으로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족속인데 그 족속이 그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눈을 아니에요. 그냥 불을 보도 아주 화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요거에서 지금 요걸 한번 제가 마태복음에 요걸 한번 봤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자, 이런 말씀하세요. 자, 이 시대의 표적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물론 이제 옛 선인들이 나온 책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역사. 우리 역사가 지금 현 인류 문명을 일으킨 이 우리 고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한테 전해지고 말해주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선천은 천지빛계, 본질과 잠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었어요. 그 역사적 사실들이 땅 속에 청동기에 다 묻혀 있었죠. 자, 공자가 3,400 몇 개의 그 주간을 다 태우고 300개만 나와서 역사를 기술했어요. 그 역사를 기술한 거 보고 본딴 게 사기고 완전 사기를 쳤죠. 왜 또 사기를 쳤냐? 그런 사기를 쳐야지 그 시대에 맞게 역사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람들한테 진실을 찾기 힘들게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런 세태에서 진실을 찾기는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죠. 그런데 가을 세상이 다가오는 것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중반서부터 땅속에 있는 청동기가 그러니까 반만 전에 써가지고 묻어놓았던 청동기 또 청동기 안에 그냥 청동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글이 새겨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이라고 그러죠. 새길 명자 써가지고 글자가 새겨져 나옵니다. 그 글자를 보고 이 역사가 어떻게 됐고 이런 역사 속에서 고조선 역사 속에서 유불선 기독교가 나왔다는 그 자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알고 있으면 전체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모습들이 다 풀려나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게 되면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 서양 사관은 서양의 어떤 직선 사관이지 않습니까? 이건 동양적인 순환 사관으로 봤을 때 역사 자체가 보이는 거죠. 흔히 이제 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지구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자, 360 곱하기 360은 129,600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1년은 129,600년이다. 자, 그 반은 선천, 봄, 여름 시대고 반은 후천, 바로 가을과 겨울 시대죠. 그런데 자, 봄, 여름에는 자, 이 식물이 수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가을이 되면 이것이 다시 수기가 뿌리로 규정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뭡니까? 터닝 포인트예요. 이런 것을 물리학적으로 다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카프라가 쓴 터닝 포인트를 보세요. 물론 오늘은 제가 따오 피직스를 안 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게 지금 시간 돌아가는 게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돌고 할 때 이제 이 괴를 21문제 활의 서한계인가 그 괴를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따오 피직스에 대해서 번역을 안 해왔습니다. 자, 또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는 중국 이민자들 아니 중국 사람들이 어디 들어오면 출국 정지시키거나 국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문을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 그건 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가지고 더 큰 거를 더 갖고 올 겁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자, 문재인은 의도적으로 중국 무한 폐렴인 코로나를 산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전 방송에서 말했듯이 문재인의 의도는 중국 무한 폐렴을 끌어들임으로써 자기가 한 실책을 뒤엎으려는 그 생각은 중국 무한 폐렴으로 북중 경제가 봉쇄되어 북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내부에서 폭발하게끔 만들어 늘 여기에 말했듯이
북한의 전란이 터지고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짱깨들 때문에 중국 무한패보다 더 끔찍한 질병이 도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자, 제가 늘상 얘기했죠. 지금 북한이 북중 국경을 폐쇄를 해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제가 망치면은 암만 그래도 들고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전란이 터지면 저기 우리나라 서남부 어떤 지방에서 병이 확 터져요. 네, 그것은 이제 옛 선인들이 말한 내용들이죠. 그 분이 말한 것은 거의 100%가 맞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병으로서 판을 가르게 됩니다. 고로 이렇게 판을 뒤집는 병이 돌 땐 이 병을 제압하는 이들이 천하대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제압하는 법방이 이곳 남한, 즉 남조선에 나오게 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남조선이라는 말은 남은 조선 사람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남조선에 사는 사람은 모두 남조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이기에 이제 어디서 그 법방이 나오는가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거기서 터지는구나, 이것을 이런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자기가 스스로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방송을 하고 사람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혀를 풀어준다는 말을 했죠. 교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주 그거 쓸데없이 그런 거 왜 합니까? 골치 아프게. 자, 이건 제가 이제 2010년 전만 해도 제가 그래도 눈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봤는데, 책을 많이 보기도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지금 눈이 많이 가가지고, 거의 이제 수행만 많이 하고, 이제 책은 그다지 많이 못 봅니다. 단지 이제 제가 필요한 책만, 지금 보고 있죠. 자, 보세요. 깨달은 모든 순간 속에 다 있다. 순간적으로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신이 따로 떨어져서 나를 보고 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마음이 편해진다.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하는 무사람들이 안타까워 보일만 한데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진다. 모든 사람이 자기 생긴 대로 자신의 멋에 겨워 그렇게 사는 것이기에 그들이 삶에 끼어들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모두 자기 업대로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흔히 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느니 극락에 가겠다는 바람을 세우고 예수를 찾고 부처를 찾으면서 교회나 절을 발이 부르트도록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또 자기가 믿는 쪽에 집착을 하면서 그 길만이 오직 천국으로 가는 보증숲인 것처럼 자신이 전생을 그 종교에 다 던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자체는 자신을 더욱 현실과 멀어지게 할 뿐 현실은 자신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현실 속에 있는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인간이 만드는 허상에 매달리지만 오히려 그런 행위 자체는 현실 자체를 도피하는 비겁자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과 괴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정신 상태는 완전 정상이 되지 못한다. 특히 종교인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이런 병적인 상태가 보이고 자금의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병자가 많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자,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종교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수행자, 어떤 성각자, 그냥 굉장히 깨달음이 깊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 부처를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되고, 절이 되고, 도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에게는 진정한 깨달음이 올 수가 없다. 현실을 사는 삶 자체에서 깨달음이 오게 되며, 그 깨달음은 별것이 아니다. 깨닫는 순간 자신을, 현실 속에 매몰되어 있는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관조자가 되게 된다. 그 순간 작금에 벌어진 일들이 어떤 연유로 왜 벌어지는가를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 무한폐렴도 그냥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홀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 이 수행을 하면 이 몸 자체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모든 전염병, 역병은 화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수기를 가득 채우면 병이 범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기를 어떻게 키우냐? 이 수기는 운동을 해서 어떤 약이나
어떤 어떤 보약이나 약, 운동을 통해서 수기는 채워줄 수 없다. 수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이 전부 다 수기가 말라집니다. 왜냐? 이거 보면, 이 나이 든 사람은 얼굴에 검은 버섯이 생기잖아요. 그건 수기가 말라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성냥개비를 불태우면은, 부탁다 성냥개비 딱 하면 꺼질 때 시커하지 않습니까? 그게 양기를 기를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검은 버섯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버섯 생기는 것은, 수기가 고갈되어 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수기를 어떻게 이 몸속에 다시 갈마들게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수행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근본 정신으로 들어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여기 오시는 분, 한 100일 됐죠. 100일 넘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맨 처음에 굉장히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이고, 했는데 얼굴이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부터는 울산에 계신 어떤 이제 한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어제는 너무너무 좋아지고, 이제 눈에도 화기도 빠지고, 이제 병이 많이 나아지겠구나. 몸이 많이 좋아지겠구나. 그냥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별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고, 근데 그 근본을 못 찾았는데, 이걸 듣고 완전히, 근본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울산에서 매주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대하면은, 저도 어떻게 이분한테 더 해줄 수 있을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마음을 쓰게 되더라고요. 자, 적어도 현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보는 순간, 그리고 우주의 역사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걸 알게 되면 깨달으면 더 빨리 올 수가 있다. 거기에는 수행이나 명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수행, 명상. 그냥 가만히 앉아가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집중을 하게 돼가지고 어떤 하나의 생각, 화두죠. 화두를 잡고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어느 경지에 올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이 언어로서, 말로서 자기 몸의 길을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들은 타금, 즉 H 발음, 히읗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많이 들어가게 그분들이 장수를 해요. 그 이유는 H, 타금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단전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자, 타금, 히읗 발음을 많이 하게 되는데, 히읗 발음은 뭡니까? 하하하, 호호호, 후후후. 많이 웃다 보면은 이 단전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항상 웃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재미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한 3시간 또는 3시간 반 강의하면서 거의 한 3, 40분은 웃습니다. 그냥 저절로 웃게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재미난 분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제가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그걸 풀어내더라고요. 그 관찰력이 상당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굉장히 또 웃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를 듣고 제가 오는 분마다 이게 해주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면은 너무 내가 힘들고, 지금 3분이 오시는데 또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강의 인원은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할 때 빨리 들으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빨리 가고 싶다, 오세요. 오시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볼 거 없고요. 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또 썼더라고요. 행여 선생님, 유력한 유튜브에서 예언합니다. 수도권 전쟁, 일본 침몰에 의한 동남 해안 도시 초토화, 3차 세계대전, 지축 이동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의 생존율은 200만 명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생존율은 3.8%이고 타국가의 평균 생존율은 1.3%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행자 선생님 견해를 들었으면 정중히 부탁합니다. 저는 예언 같은 거 할 줄도 모르고 예언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내용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예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중국 뽀개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중국 뽀개기가 말 자체는 우리 성 대표가 아주 그 제목을 잘 선택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대로 진짜 중국이 뽀개치고 있더라고요. 참 진짜 짝을 잘 만났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 우리 성상원 대표를 너무나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부터 제가 이걸 딱 보고 이제 쓴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언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저는 어떤 계시를 받았거나 누구처럼 예언 선문을 탐동할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할 뿐 거기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주의 가을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러하기에 가을이 되니 추수를 한다는 것을 아니 추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 추수는 바로 인정청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병을 병으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3차 대전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을 솎아내는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은 일어났죠. 지금 중국에서 속아지잖아요. 자, 이제 그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제 중국에서 터진 무한폐렴은 바로 3차 대전을 알리는 서막이며 이제 앞으로 더 심한 악한 질병이죠. 악질이 중국을 한반도를 세계를 강타하게 됩니다. 이 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하고 이런 공부는 앞으로 닥칠 무지막지한 병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방송에도 말을 했지만 유불선 기독교 같은 선정 종교에 얽매여 있거나 민족 종교 한다고 단골 빠는 인간들은 다 속가집니다. 물론 이 말에 열불을 내고 반발하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오래 안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니까 저보고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냥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 그 사람 그 향인별한 인간이 말을 했는데 제가 맞네? 그래 한번 가서 찾아볼까? 해서 왔을 때 아마 늦을 겁니다. 자, 향림자 선생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자기만 옳다는 사람은 아직도 더 크고 깊은 곳을 못 본 것입니다. 원래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 해도 달도 다 자기만을 위해 비추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물 밖으로 나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큰 강을 만나 통나무 위에 타고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개구리는 나름 소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모든 물은 바다를 향해 앞으로. 그런데 또 바다에 와보면 망망대해뿐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걸 보고도 지 버릇 못 고치고 물 위에 하늘 아래는 수면이라고 스스로 이게 진리라고 합니다. 그 개구리를 우주복 입혀서 로켓에 태워 우주에 떨어뜨려 놓으면 개구리는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분간을 못하고 심연이 깊은 공간에서 그냥 떠있을 뿐일 것입니다. 결국 그제서야 개구리는 자기 소신을 주장하지 않게 되죠. 솔직히 하늘, 신이라는 존재를 제일 잘 헤아리는 사람은 갈수록 모르겠다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누가 어떻다 뭐다 하는 사람은 아직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우주에 둥둥 떠본 개구리는 절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볼 뿐입니다. 향림자 선생님이 깨달은 것이 기독교 세관이 아니라고 뭐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말이 안 통하니 예수가 율법사, 제사장을 다 버리고 무식한 어부들, 창녀들 세례들에게 복음을 말했을까요? 자, 이분은 제가 이제 봤을 때 반박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는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답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지 천당에 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얘기를 보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주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제 느낄 수 있는 분은 느낄 수가 있겠죠. 또 제가 한꺼번에 기록 정리를 하다 전편에서 쓴 댓글이 같이 지웠나 보네요. 그때 이분이 내가 우리가 성 대표하고 같이 방송할 때 전염병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런 말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싹 지워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 말을 쓴 겁니다. 선생님 초기 방송에서 중국이 망하는 신호탄으로 핵심은 뭐가 씹을 것이라고 하셨고 성상원 대표님께서는 그게 뭔 줄 아냐는 주고받기식 대화에서 성상원 대표가 그걸 또 정확히 맞추는 답은 전염병이나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리 길지 않게 짧은 주고받기식 대화 중에서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미국이 중국 파괴 공작 등 외세 개입이 아닌
웬 전염병? 저 스스로는 의아했던 인상이 있어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니 놀랐고요. 선생님 예전 방송을 다시 찾아봐도 짧은 대화 과정 중 얘기라 못 찾겠더라고요. 여튼 초기 방송에 전염병이 온 중국을 휩쓸면서 망하기 시작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제 얘기하고 제 방송 잘 안 봐요. 안 보고 제가 얘기한 거니까 간혹가다 한번 볼 때는 있지만은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전에는 우리 성 대표하고 같이 강의할 때는 보통 2시간 반, 3시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기억이 없는 데 있으면 딱 집어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예. 우리 대화 중에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게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네, 한 적이 있는데, 예. 이제, 그분이 또 그걸 기억하셨네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이 잠 출타 중이어서, 제가 지금 카메라 감독을 하고 있어요.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잠시 말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송 늘 기다려집니다. 입절하신 어느 큰 스님께서도 2000년대 들어서면 사람이 칼끝에서 숨쉬어도 살아간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입니다. 매 순간 조국각화해야 할 숙고의 시대입니다. 늘 살피겠습니다. 자, 2000년대 들어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오히려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그 내용대로 되니까 또 그 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했고 늘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느긋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칼끝은 누가 칼끝에 섭니까?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선천 종교, 유불선 기독교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1988년에 뱀파이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방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외국에서 방영했던 것은 인터넷이 아니고, 그냥 비디오 빌려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데, 사람이 다 그냥 죽어 넘어가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교회 가서 막 주여주 안 하겠죠. 이제 외국 사람들이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30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올 것을 예상을 한 거죠. 왜 근데 그렇게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향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무한폐렴으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한폐렴, 저는 무한이라고 했어요. 무한폐렴이 온갖 뇌피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캐나다에서 빼돌려서 우한폐렴 연구소에서 고의로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고의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박쥐 유전자가 원인이라지만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발표한 도대체가 믿을 수 없어요. 중국 애들 믿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 거짓말이 그냥 이 DNA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만은 믿을 말이 못 돼요. 근데 보통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을 보면요. 제가 우리나라 중국하고 수교가 돼서 조선족들이 많이 왔댔어요. 그때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많이 만나고 그때 덕수궁 앞에서 한약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다. 가짜 와서 갖고 와서 파면서 그렇게 말해. 걔네들은 중국 공산당이 하는 말이 다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가짜 약인데도 그걸 진짜라고. 그러니까 조선족이 뭐가 있든 거기에 살던 중국의 족속들에 의해서 얽매여서 살던 인간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계 수치도 절대 못 믿을 통계 수치고 자유 대한민국에는 중국인을 무한정 입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라 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정부를 바라봐야 하는지 답답하고 천불이 납니다. 시작이 있으면 곧 끝이 있듯이 언젠가 끝나겠지만 지금은 악몽의 연속입니다.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그것도 지금은 전국적으로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나 봅니다. 그냥 마음 추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하라고 하시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죠. 창변 선생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자, 이 무한폐렴을 이기려면요, 많이 움직이세요. 많이 움직이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면은, 맨발로 흙길을 걸으세요. 그러면 몸 자체가 이 나쁜 양이온, 그러니까 열기운 다 빠집니다. 빠지면서 몸이 굉장히 좋아져요. 어떻게 좋으면 제가 예전에 공부를 많이 보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허약해졌어요. 그래서 꿀하고 인삼을 제가 좀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갑자기 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눈을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한눈에 조금 보이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이것은 엉터리 내가지고, 그날부터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걸으니까 한쪽 눈은 완전히 돌아오고, 한 몇 달 만에 완전히 돌아오고, 또 한 눈은, 아직은 조금 그런데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절대 맨발로 걷는데, 아스팔트 길이나 돌길은 절대 걷지 마세요. 흙길을 걸으세요. 그러니까 흙길을 걷다 보면 이 땅에 있는 음이온이 와가지고 몸에 쌓인 양이온을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4월 달부터는 맨발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실시하면은 굉장히 몸이 좋아집니다. 몸이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몸 푸는, 요새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몸신을 보면 몸 푸는 어떤, 동작이라든지 그걸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 하세요. 따라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 돼요. 사람은 동물 아닙니까?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아니고 가만히 누워있거나 아프다 누워있으면 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모든 우한폐렴 같은 거 이건 아주 우습게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보다 무서운 것은 앞으로 더 큰 질병이 온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하단전이 강하면 그 질병도 감히 침범을 못합니다. 하단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말로써 하는 방법, 제가 여기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함부로 해서는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못 해줘요. 여기 오시면 제 말로 어떻게 하단전의 기운을 쌓는가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향기야 선생님,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마음을 울리는 마음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무한 바이러스는 결국 모든 사람이 잘 살지 못한 천지신께서 내신 벌이 일종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누구나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을 바르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향기야 선생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지심을 배우는 곳이 한편 이 시기에는 조금이 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노력하는 건 노력하지 말고 노력 자체가 삶 자체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그 기법을 배워야 되죠. 걷는 것도 몸에 도는 것도 그것을 이제 알고 이 신이 움직이는 방법도 모습도 알게 되면은 몸의 병은 다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40세까지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 결국 이제 40대 산에 뚝 떨어져가지고 1급 장애인증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 만에 제대로 걷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1년 만에는 좀 걷기 시작했지만 뛰지 못하고 제대로 걸을 수 없었어요. 10년 지나니까 몸이 제대로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도저히 치료할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고개만 움직이고 몸 사지가 다 멈춘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운동법, 운동법은 손으로 하는 운동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중국 한의사, 조선족 한의사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제가 이제 몸을 푸는 방법을 아니까 그렇게 풀다 보니까 그 시간이 늦어도 몸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죽어 있는 세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모든 병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이 병을 불러들입니다. 병을 불러들이니까 무한폐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마스크 쓰고 다닐 필요도 없고 운동하면 됩니다. 운동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 어떤 분이 이분은 전에 한번 우리 그 송년회 할 때 한번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겨서 못 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또 써주셨더라고요. 고맙고 고맙습니다. 명동 사무실로 꼭 찾아뵐 것입니다. 현재 무한 인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는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시사율이 50%가 하는 것 같군요. 그래서 요새 무한 화장장에서는 왜 통계는 다르게 엄청난 많은 사람을 태운다고 어젠가 우리 성대배 방송에 그런 방송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쪽에서 방송을 했지만 그 분명하게 그 자료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 그러니까 우리 여기 GD에서 방송하는 내용만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명확히 알고 왜 그렇게 현상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 방송은 제 방송이라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대표의 방송 꼭 보세요. 꼭 보시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가 재림할 때 이제 구름과 함께 온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얘기인데 번역을 잘못한 거 영어 원문에 보면 with cloud 구름과 함께 온다. 예수 재림 때는 어마어마한 구름이 생긴다 이건데 지금 우한에서 보면은 집에서 죽은 사람은 카운팅이 안 된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카운팅이 안 되고 지금 얼마나 이게 사람을 시체를 그냥 태우는지 이산화 황이 막 이렇게 위성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보니까 14,000명 정도를 태우면은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죠. 어떤 분이 다른 카페에서 이런 글 썼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또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시체 담는 비닐팩을 100만 개를 신규로 요청을 했대요. 그럼 그만큼 많이 죽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 답이 없으니까 100만 개를 요청을 했겠죠. 그리고 애기들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 영상에 나왔는데 3명씩 담는 거예요. 비닐팩 하나에 3명씩. 그리고 지금 화장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야, 우리가 이게 잠도 못 자고 이게 계속 이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통계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집에서 죽는 사람은 아예 카운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우한 폐렴이 약간 주춤하는 것 같다 하는 게 사람들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잡아가가지고 그냥 어디 감옥소 같은 데 쳐놓고 그냥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씨를 말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베이징도 지금 봉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많이 죽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많이 죽을 거의 다 시가 말라버릴 겁니다만 이제. 자 보세요. 참 좋은 강의네요. 선을 지향하고 생명을 복되게 하는 내용의 감탄. 주사위에 빠져있는 문재인아 들어라. 하필이면 주사파나 아이고 고종이 수능할 때가 온 거다. 국운이 다 된 거다 라고 하듯이 우리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선 건 국운으로 풀인되니 동감하네요. 감사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좌파 정권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김정은이 깨지고 시진핑이 깨지고 시진핑이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으면 벽을 터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좌파 애들이 자기가 좋게 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이제 우리한테 입장에서 우리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에서 진짜 그냥 이 되게끔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썼네요. 병균이 판단하나요? 죽을 사람, 살 사람? 자, 이것은 병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병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몸이 자기 자신이 그 병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제가 항상 요새 얘기했잖아요.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몸은 뭐냐면은 천지조화균을 운영할 수 있는 몸. 그 몸을 갖다면 몸이 갱생이 됩니다. 몸이 갱생이에요. 그것은 제가 실제로 운동을 하고 수영을 하면서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음양조항기운이 어긋나 있으면 100% 병균을 받아들이며 그 몸은 마음과 평소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로 계속 여기서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안에서만 49군데 화장지에서 하루에 1200명을 하루에 화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심각성이 큰 상황입니다. 무안시 화장터가 49세에서 1일 화장 능력이 평균 최소 29, 화장터가 가동된 지 15일 정도. 가동되면 24시간 주 7일 풀 가동입니다. 이걸 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통계했다고 쓴 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니까 계산해 볼까요? 49 곱하기 20 곱하기 15는 14,709. 우한지역이 인근의 후베 이성, 호북성이죠, 호북성. 시골에서 모인 사망자 숫자인데, 물론 이 중에는 무한폐렴과 무관한 사망자도 있을 것이므로 그 숫자를 뺀다 해도 대략 해당 지역 사망자 12,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을지요. 그런데 지금 아마 거의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사실,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이제 죽어가지고요. 화장장에 가서 이제 몸을 태워가지고, 이제 현생에 살다 자기 몸을 태우고 다른 세계로 가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할지 몰라요. 자,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 그거 딱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지금 죽어서 화장장에 보내져 깨끗하게 육신이 불태워지는 것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시신을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죽어서 넘어갈 텐데, 아마 그렇게 될 때는 시신 수습하기도 참 힘이 들어서 여기저기 시체성 냄새로 아무리 비가 강한 사람일지라도 밥 한술 뜨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 지금 그때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곧 기대하세요. 이걸 기대한다고 그러면 좀 또 무슨 말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몸을 만들어 놓으세요. 예. 악은 머리는 둔하고 순간이 이득만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계획대로 쓰기 아주 좋습니다. 문은 단순하게 지폐 방해 목적으로 중국 말종들을 끌어들이지만 북이 남친할 때 괴질이 퍼져서 악이 전부 죽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침을 못해요. 북한에서 어떤 이제 큰 전란으로 이제 뿌개칩니다. 그럴 때 이제 남쪽에서 괴질이죠. 이게 급살병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먹다가 죽고 자다가 죽고, 그러니까 숨 쉬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후로 항상 사행시를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생활 속이 음란하고 몸과 마음 더러우면 병에 걸릴 확률 높고 무한폐렴 적고 싶네. 입 딱딱만 맞게. 자,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떠나는데 좋은 스승 만나기가 힘들다네. 종교란 건 하늘 양심 찾는 길이 아니던가. 자, 이렇게 시를 한 편 이렇게 보여주셨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타워 피직스는, 제가 이게 타워 피직스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제 하루에 3시간 한 20분 이렇게 강의를 계속하고 연속적인 방송하거든요. 이 1시간 이상 방송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강의는 사람과 이 기운을 주고받은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다지 힘이 들지 않는데 몇 시간을 해도 힘이 안 드는데, 방송은 한두 시간은 그냥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방송은 이제 1시간 안팎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